애인도 없는데 무슨 관계를 가져봐요. 성욕은 느껴요? 아예 당연히 느끼죠. 몇 살 때 처음 자유를 아신 거예요? 자유요. 네. 보다시피 이게 손을 못 써서 자유라는 게 좀 방법이 독특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발로 하시나? 팔 다세요 이제. 안 다쳐. 남의 안 거 하면 몰라도. 글쎄 말이야. 발도 안 그래서 들고, 손도 안 들고. 샤워기 물 세게 틀어놓고 그냥 거기다 갖다 대고 맞는 거죠 뭐. 맞는 거죠. 샤워기 이거 물 나오는 감촉으로도 예, 자기 예. 사정이 된단 말이죠. 그쵸. 엄청난 감각이네. 보통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해줘야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포경을 안 했습니다. 포경을 안 했어요. 왜도 이제 포경하면 그 감각이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참 곤란해서 이제 계속 꼬셨죠. 이제 계속 이제 뽀뽀하자. 이쁘다. 이제 이쁘니까 뽀뽀하자.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러다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계속 하니까 이제 뽀뽀도 하게 되고 이제 다 같이 뽀뽀하게 되니까 이제 뽀뽀하게 되니까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게 돼서 이제 그럼 이제 모텔을 한번 가보자. 갔어요. 가서 이제 물론 이제 옷도 이제 그 친구가 다 벗겨주고, 요즘은 다 벗겨주고 이제 벗기는 까지는 이제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거 사육을 해야 되는데 이거 손을 자꾸 끼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끼워야 되냐. 이거 참 그렇다고 그것까지 끼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거시기야 돼. 거시기. 그래서 처음에는 네가 손으로 만져달라. 그럼 서니까 빳빳해지면 끼기도 쉽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만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서가지고 이제 내가 엎드리기는 좀 불편하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침대를 바짝 붙어라고 했을 때 침대 가장자리에 그래서 그때는 물 끓고 서서 했었어. 서서 끼는 것도 좀 약간 좀 한참 헤매다가 했는데. 여보세요? 처음으로 성을 저기했던 건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커튼을 이렇게 친 상태에서 오럴 섹스를 해줬어요. 병실에서? 예. 처음 다치고 처음 섹스를 가졌는데요. 저는 사실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감각이 없어서. 근데 그 사람은 옛날하고 틀리지 않다고 얘기했었어요. 그 옛날 감각처럼 똑같이 감각이 전해지진 않지만 그렇게 머리가 쭈삣쭈삣해지면서 좀 막 몸이 좀 강직 이런 긴장되는 그런 좀 묘한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것보다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좀 그래도 날 그냥 그래도 한 여자로 옛날과 똑같은 여자로 생각해주고. 갑자기 된다요. 봉사단체가 있다고 해서 가봤어요. 가는 날 첫눈에 반해갖고 그 다음 게 껴나다 보니까 저를 쳐다보는 게 정바가 쳐다보듯이 하더라고요. 그런 꼈어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상하게 본 게 정상이래요. 근데 그간 성욕은 어떻게 참으셨어요? 성욕이요? 네. 제일 참기가 어쩌나 저거예요.
비벼볼 때 미쳐. 그때는 주여 그래요. 주님을 찾는구나. 없으니까. 근데 장가가니까 그거 확실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한 걸 왜 장가를 못 갔나. 너무 때대로 가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가서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이 나이에 로봇이라도 뭐냐. 처음 만났을 때 마음에 안 드셨대요. 왜냐하면 좀 아저씨 같고 결혼 생각도 별로 없으셨고 근데 항상 따라다니셨고 1년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면서 결국 결혼하게 됐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는데 문제가 있다면 후에 전혀 관계를 하고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시니까 혹시라도 어떤 외부의 뭐 노출이라든가 누가 문을 연다든가 누가 왔을 때 혹시라도 누가 조심하게 편하게 하고 싶은데 눈치가 좀 보이신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시기 다른 거는 문제 없으시고요. 그런 문제 많이 하고 인간 사람들 들을 줄 알고 보지 않고만 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들이 듣지 못하니까 서로 계속 얼굴 보면서 해야 된다고. 아무래도 이제 청각적인 부분이 많겠죠? 안 보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목소리를 좀 섹시하게 느껴지냐면, 저음의 목소리. 제가 우리 박정자 선생님한테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우리 옛날에 박정자 선생님 연극을 보면서도 참 섹시한 면을 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음이거나 아니면 좀 허스키한 목소리보다 좀 맑고 상냥하고 좀 약간 고음이면서 이렇게 좀 부드러운 듯한 느낌이 좀 있죠. 그런 목소리. 만나서 사실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쉬울 거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다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잖아요. 뭐 스킨십을 해야 하는데, 개별 차이가 좀 그러면 그 많이 단계별 감을 잡을 때도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게 목소리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대부분 목소리하고 움직임이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와 주느냐 안 다가와 주느냐에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척도를 준다고 보죠. 예. 그러니까 사실 관심이 있으면 자꾸 옆에 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거리를 계속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내가 조금 뭐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좀 다가가고 그래서 좀 더 가까워지고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은 건데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해봤어요. 옛날에 본인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냐는 거죠. 어디 스웨덴인가? 그쪽에는 중증 장애인들한테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실행하지는 않고 그런 계획만 잡고 있었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들이 성에서. 근데 느끼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많은 말하지 적당히 생각 않거든요. 본인은 언제부터 이렇게 그 성에 대한 욕구나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자체가 그게 뭐야? 주로 어떤 케이를 최근에 사귀었던 여자분은 차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자동차 뭐 그게 좀 형은 차가 좀 가능하지 그 차. 그 차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넓은 건가 보죠? 카렌스요. 7인승. 가능하다. 피코에서도 가능한데 그거 피코에서 해봤어. 피코에서 해보면 그냥 카텍스가 뭔가 걸 확실하게 느껴지지. 뭔데? 카텍스가 뭔데? 같이 움직여 차가. 세 명 색들을 하잖아. 2시간이야. 그때 나 죽는 줄 알아. 그리고 제일 짧은 건 15초 정도. 20초, 난 15초 정도. 괜히 미안해. 네가 토끼냐, 뭐, 이런. 토끼도 그거보다는 오래 한다고. 제 신적 한 70명 되네요. 200명 돼요. 200명? 와. 진짜 많다. 또 여자들은 또 동생들하고 친구들로 나눴네. 아니, 친구. 여자 사진 너무 많은데? 영화 끝나고 디프리트 친구. 근데 얼굴 완전히 주로 여자들이랑 찍는구나. 여자 아니면 사진을 안 찍는구나. 자주 못 만나니까 헤어졌어요. 둘이 헤어질 때 별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냥 또 평소와 똑같이 그냥 헤어졌는데 나중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2년이고 지나나니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 생각. 여보, 한 4월만 되면. 4월에 만났었어? 4월에 헤어졌어? 4월에 만나고 4월에 해주고. 그 친구가 제가 생각하기엔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첫사랑이다. 자꾸 생각이 안 지워져요. 그럼 석준이는 지금 23인데 아직 그러면 성관계를 가져본 경험 없는 거네? 네. 네? 아닌 것 같아. 그냥 하고 싶지? 이래봐도 순진한 청년이 하고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죠. 반갑습니다. 홍미경님 팀은 제가 잘 알고.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천안에서 지금 맡거든요. 천안에 천안의료원에 있어요, 저희가 96년도부터 이제 성별 교육을 시작했고요. 이 부부 소홀 상담은 98년도부터 저희가 했어. 지금 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소홀 상담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강중입니다. 전 다친 지 이제 10년 됐고요. 저는 지금 다친 지 한 11년째 됐어요. 다치시고 나서 이렇게 두 분 만나서 이렇게 요새 성생활을 좀 해보셨나요? 애무 같은 거 그런 건 해봤죠. 내가 해보고 둘이 같이 애기 재워놓고 할 때. 그렇죠. 애기를 재워놓고. 그냥 말 그대로 오랄 섹스 정도만 이렇게 지내다가 애기가 점점 이제 생겼으면 하는 욕구가 생겨서 정상적인 이제 부부 생활은 잘 안 되지만 노력을 많이 해봤었어요.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이 발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된 경우가 제가 지금까지 결혼해서 4년 동안 한 10번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랬을까요? 그렇게 발기는 되긴 되는데 그것도 몸이 이제 좀 피곤하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이 척장애인이 4명이 있다. 4명이 있다 그러면 발기에 전혀 없는,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은 4분의 1밖에 안 돼. 4명 중에 1명꼴로. 25%만 발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약 없이도 삽입된 성장이 다 돼요. 근데 나머지 4명 중에 3명, 75%는 4분의 3은 발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4명, 이 셋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밝기가 전혀 안 돼요. 조금도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요 반 정도, 4분의 2 정도는 밝기가 되기는 되는데 충분히 딱딱하지 않거나 딱딱해도 금방 사그러들어요. 그런 문제. 다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4명 중에 3명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발기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장애인분들의 사례들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여성 장애인 사례가 없다는 소리 자꾸 들어요. 저희가 계획한 거는 이제 여성 장애인, 여성 휠체어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한 커플을 만들어서 그래서 별도로 좀 상담을 하고 거기서 좀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남성이랑 섞여 있어서 얘기 못하는 부분들을 좀 솔직하게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마음속으로 항상 지금도 이제 부담스러운 게 제가 이제 선교 중에 혹시 실금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크고 또 선교 후에도 바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자의대로 샤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게 사실은 너무 되게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치감 때문에 선교 자체를 거부하게 될 때가 진짜 많아요. 우리 보통 때 물을 좀 많이 먹으면 소변이 좀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좀 적게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행이를 우리가 이렇게 하기 전에, 넬라톤 하는 사람 넬라톤은 소변을 빼내시고, 장하고 방광을 좀 비운 상태에서 승행이를 하시면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상 또 실금이 좀 되더라도 엉덩이 밑에 뭐 패드라 타월 이런 걸 깔아가지고 감각이 있고 없고 경계 부위를 잘 애무를 해보세요. 거기는 아주 또 새로운 성감. 요 감각이 이렇게 다 퍼져 있어서 성감대를 느끼는 거가 이렇게 딱 농축이 돼서 요쪽 위에서 성감대가 딱 농축이 되기 때문에 더 강화해지죠. 그러니까 비장애인들보다 요 남아있는 감각 부분은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성감대를 찾고 그런 노력들이 몰랐거든요, 그런 거를. 그런데 이 깃볼 같은 데다 입김만 보여도 쓰러질 것 같아요, 사람. 우리 입원했을 때 생리가 나오니까 엄마가 의사 선생님 보고 회의를 했어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하고 연결시켜줘서 생리를 없애는 방법 없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어머님이? 네. 그래가지고 직접 했어요. 그러면 나도 그때는 뭐 이제 결혼할 일도 없고 나도 그때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없으면 엄마도 편하고 하니까 뭐 해보자고 해서 남성 hormon제 투입을 했거든요. 네, 투입을 했는데 하고 나서 갑자기 그 다음 생리가 끝나는 날이었는데 그날부터 막 갑자기 하혈이 시작돼가지고 한 달을 하혈을 했어요. 약의 부작용으로. 그래서 막 수혈 받으면서 막 하혈하고 그런 바람에 엄마가 이제 조용해졌어요. 생리 없었는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다 이제 간간히 이제 생리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그냥 자궁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러시다가 좀 그럴 때마다 좀 하자마자거나 요란한 그 악세사리 같은 거 해도 다른 사람 보기에 그야말로 젖볼에 예쁘게 해봤자 예쁘지도 않는 거면 그런 소리를 귀에서 많이 들어요. 그게 여자들은 이쁘게 보이는 게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랑 말다툼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웃집 아줌마가 그때 제가 나이가 30 넘었을 때거든요. 근데 니네 엄마는 참 불쌍하대요. 젊었을 때 혼자가 돼가지고 여지껏 혼자 살지 않냐고. 여자로서 너무 불쌍하다고 딱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딱 그 아줌마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도 혼잔데요, 아줌마. 전 한참 지금 나이인데 혼잔데 경험도 없는데요, 저는. 누가 더 불쌍해요? 그랬더니 당황해하고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아줌마가 나한테는 전혀 그런 성적인 어떤 욕망이 없는 걸로
알고 있구나. 식구들을 붙다가 대놓고 말씀이야. 너가 쓰다 누구 성이냐.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웠거든요. 제가 강아지 키우는 걸 좋아해요. 강아지는 발정 났을 때 이웃집 안캐고 접붙이는 건 아는데 세상에 저희들도 성에 대해서 아예 무시래요. 그때 확실히 느낀 게 이건 참 강아지보다도 못한 데 잡으면은구나 하고. 전 이름이 정인혜예요. 그리고 15살이고요. 9학년이에요. 이거. 거? 엉덩이. 아니, 이게 나가는 게 뭐야? 정해. 정해? 정해. 이게 장군이야. 여기가. 어디 있어? 정확히. 여기 있지. 그래, 맞아, 거기. 여기가 장군이고, 근데, 생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생리가? 여기, 자궁 안에 이렇게 피가 붙어 있다가, 이게 한 달이 되면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가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성에 대한 생각들이 먼저 열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는 그 아이들은 계속 억압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한 번만 더요. 그쪽에 물.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 그 성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성이 없으면? 성생활이 없으면. 약간 무미건조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꿀 없는 호떡 그런 우스갯소리인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또 사랑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 이런 접촉이라든지 그런 애무라든지 그런 걸 함으로써 좀 적극적인 그런 어떤 다시가 들어온다. 그러면 안 쉬웠구나. 그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들면서 만족하고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을 거라는 거를 믿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다른 느낌, 진짜 그 좋은 느낌이라든지 그런 쾌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생활에 되게 활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집에 이제 화재가 나서 이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올라가는데 중학교 들어갈 때 아이들의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한 거야.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몰랐는데 첫 대면하는 자리가 그렇게 어색하고, 그리고 나는 마스크를 쓰고 갔었어요. 그때 이제 겨울이고 또 입학식이었었으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추워서 마스크를 썼었다기보다는 내 자신이 이제 보여지는 게 창피해서 아마 마스크를 쓰고 아마 그렇게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날씨 더워지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어느 순간 벗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적응하면서 그 환경에 이제 적응하면서 또 아이들도 또 이제 이런 아이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친구로 대해주기 시작을 했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적응하는 게 문제였었지. 한번 적응되면
주변의 환경들도 익숙해지고 또 주변의 이제 환경들도 또 나를 또 받아들이고 근데 그게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갈 때 또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환경이 새로워질 때마다 환경이 새로워질 때마다 익숙해지는 기간이 이성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만난다는 게 참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이성을 대하는 것 자체는 더더욱 공포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뭐 공포스러웠어요. 그렇죠. 그 앞에 서서 말을 건넨다는 것 자체가 말을 건넨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고. 근데 지금이야 이제 나이도 좀 먹고 하니까 좀 뻔뻔스러워져서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말도 건네고 이러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또 굉장히 많이 슬펐고요. 오래된 얘기인데 근데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꿈을 꿀 때도 있잖아요. 남자하고 같이 자는 꿈을 꾸잖아요. 아 그러면 그렇게 깨끗나서 생각하죠. 내 몸이 호르몬이 필요한가 보다. 이때쯤에 남자를 만나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꼭 남자를 만난다는 것이요. 섹스를 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재밌게 얘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같이 영화도 보고 이런 데이트 그러면서 얻는 활력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현실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장애인들한테 되게 일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영화 한번 같이 볼래?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데도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제가 나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또 격을 딱 두잖아요. 비장애 남성이든 장애 남성이든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장애 때문에 라고 대놓고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우리 졸라 이율 배반적이지 않느냐. 졸라 이율 배반적이지 그런 얘기했던 까닭이 그럼 내가 장애인지 몰라서 그랬느냐. 사겠느냐.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장애가 왜 문제가 되느냐. 물어봤더니 뭐 지나고 나니까 알았대. 그래 웃기지 마라. 그때는 몰랐던 장애가 다시 나타나는 거야. 그때는 내가 손 안 떨고, 그때는 내가 경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꼈었대. 그러면 정리를 했던 거는, 나의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걸 바라다 보시라고. 예? 다만, 네가 콩깍지라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장애로 인한 일부 환경에 대한 너의 자신감이 없어졌다는 거다. 딸이 그걸 밝히고 싶지 않다면 싫어졌다고 해라. 없는 이유를 만들든 그냥 싫어졌다고 그래라. 딸나랑 좋아졌다고 그래라. 괜히 장애 가지고 어떻게 해볼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괜히 둘러치게 하지 마라. 여성 장애인하고 사는 이제 비장애 남성들이 그런 데서 무너지더라고요. 왜냐면 왜 주변에서 어떤 칭찬을 하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응? 아, 참 저렇게 어렵게, 응? 더군다나 이제 신체적으로 불편한 여자와 살아가는 말하자면 경기 말하는 썽썽이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인내하고 그래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성을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영웅시하는 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응? 그러면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고, 물론 그 여자는 뭐가 되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정말 평범한 거야, 아주. 그냥 이 사람과 사랑을 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행복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놔두지 않는 거야.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선체기를 낸다고, 옆에서. 그러면 그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영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를 터부시 여기게 되는 거야. 난 너를 위해 이만큼 하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꾸 빠지는 거지. 그래서 애초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잃어가는 걸 내가 본다. 그게 안타깝지. 며칠 전에 여자 집에
이제 드디어 갔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가족이 없다. 가족이 있는 사람은 부러운 집밖에 없다. 그런 지금 나는 진짜 그랬어. 사랑하고 야 없으면 안 되겠다. 딴 입을 나한테 주세요 있겠어요. 그냥 그 세대에서 물 배려받고 저기 나와서 여자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듣는다고. 때문에 남자의 구실력 제대로 할 수 있겠네. 이런 소리 들어서 이번에 내가 다 했거든. 진짜 하고 다 해요. 제전에는 뭣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눈이 좋아가지고 뭘 갔건데 집에 네가 아니라 내가 깊이 결백했고 발로 이거 듣긴 없는 적이 있고 두 번째는 미친놈 집에가 영진백까지 끌려간다. 그런데도 나는 진짜 몰라. 모든 사람이 저는 저 새끼가 여자한테 미쳤다니까지는 나는 아직까지 나에게서 이제 조그만 희망이라도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셔야죠. 그 희망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진짜 제가 집이 인천이거든요. 예. 전철 타면 올 수 있거든요. 와요. 이게 바로 작은 모드. 아니요, 저 사랑하고 싶거든요. 아, 자꾸 놀러 오라 그랬지, 몰라. 나는 짜증나. 아니요, 저도 놀러 가기도 싫거든요. 내가 놀러 올게. 놀러 오세요, 차라리. 놀러 오면, 뭐, 맛있는 거 사줘? 4769. 4769. 69. 연락처 바꿔내니까 보니까 예전에 저를 부르고 있는 무서워. 걱정 마. 내가 작업 건네고 내가 작업에 들어가는 사람이냐? 뭐 이런 단계가 다 끝났다는 얘기네. 다 잠깐만 이쪽 TGI 와서 왜 잠깐만 카메라에 왜 나한테 들여다녀? 진작에 갔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없는데요? 제가 궁금을 해요. 짜증나. 형으로 불러야 되느니 아니면 아저씨로 불러야 돼요? 야, 형으로 불러주면 안 돼? 모르는 척하고 형으로 불러줘. 나 형으로 듣고 싶어. 네. 오빠까지는 바라지 않을게. 네, 형. 네, 형. 아저씨는 나 싫어. 이제 됐죠? 집에만 20년? 예. 보통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3시간, 2시간 그 카페에 나가가 있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어떤 사람 몰라요. 장애자들은 주소 하나 보고 충남 예산군은 나오는데 광시면이 나오는데 광시. 여기 용돌이라고 되어 있네. 승정골인데, 맞네. 승정골. 내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 안녕하세요. 그 맞이시구나. 네, 여동생 둘 있고 남동생 둘 있죠. 그럼 네 분은 다 결혼하셨고요? 다 출가하셨고? 했죠. 다 했죠, 예? 아유, 큰일나 좀 껴. 노총각이요? 나한테 올려줘놓고 뭐? 나한테 올려주고 어디서 없어요.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여자가 누가 와, 아이고. 누가 와, 아이고, 누가. 그 당시에 이제 30만 원을 들고 가셨다고. 네. 근데 어떤 그 홍성가의 아가씨로부터 거부 당했을 때에 그 어떤 그 동수 씨의 어떤 그 마음이 굉장히 비참하시죠. 그러면 그때 이후로는 다시는 안 가보셨어요? 그러면 최동수 씨는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섹스를 한 번도 못 해보셨어요? 여자하고 성관계를? 한 번도 못 이야, 소원을 한 풀어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거 좀 찍어라.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데, 귀엽다. 야, 너 안경 벗어. 복덕방 영감처럼 지금. 복덕방 영감. 서울제 나들이 가신다니까 막 어떠세요? 기분은? 얼마 만이? 석 달 만에?
친구들 서울에? 서울에 가고 싶어요. 친구들 보고 싶어서요? 예, 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해서 예선역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3시간? 여태까지 예. 여자하고 한 번도 대답을 해본 적이 없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아니, 저 친구가 좀 무리하게 달려왔어요. 네. 가로 붙어서 조심해서 가세요. 바로 붙어야지. 이제 충전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아침까지 이러고 아침까지 있으시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는 여관에 가서 충전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쪽에 뭐 전기 다 있으니까. 예, 들을까요? 예. 스스로 나갈 수가 없었네요. 전동 휠체어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까 저하고 그 얘기도 나눴지만, 전동 휠체어가 생기고부터 이제 여자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발견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그게 조금 더 일찍이 왔더라면 그런 말을 아까 했다고. 그 전에 여자 생각도 안 했어요? 했는데 방법이 없었다는 거지. 네. 이게 있으면서 막 만나러 다니는데 그때는 이미 44살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있어봐야 또 소용이 없었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왜 그게 좀 한 20대나 이럴 때 안 생겼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석준이는 막 몰고 다니잖아. 어? 그러면서 아깝다, 아까워. 그게 그래. 20대 때만 전동 휠체어가 있었어도. 얼마든지 활동하면서 여자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림도 보여줄까? 카메라 없다? 제발 해주세요. 여보세요. 여기가 녹두역인데요. 여기 본역이요, 본역. 아니, 여기가 녹두역이고요. 여기 본역이요. 여기가 녹두역이 녹두역. 여기가 녹두역이고요. 녹두역. 예. 본역이요. 예. 녹두역. 예. 수고하세요. 됐어요?
가볼게요. 비켜줘. 뭐야? 가수다니. 아, 소독의 문제가 아니라 다쳤잖아. 사고였다. 드디어 사고를 내셨군요. 미안해요. 왜 그래? 소독의 문제야. 아유, 몇 번째로 가수다 문제가 나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 말고 아파서. 알았어. 오늘 내가 오늘 가자. 괜찮아. 결혼을 어렵고 네. 딱지라도, 총각 딱지라도. 깨달아야지. 돈은 좀 많이 좀 모아야지. 돈을요? 그래서 어디 뭐 그래도 것 같은데. 돈을 좀 많이 줘야? 세상에 그러니까 네. 살 수밖에 없잖아요. 살 수밖에 없다, 여자는. 성을. 성을. 다음에 다음 주에 아 여의도 가세요? 다니면 모르겠네 여의도 올 거야? 별로 잘 안 어울리시나 봐요. 여기 혼자 떨어져서 계세요. 어디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앞으로 뭐 계획하고 계신 일 있으세요? 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하고 싶은 게 없어졌어요? 예전에 하고 싶으셨던 건 뭐예요?
5년인데 근데 그 물건이라서 너무 돈이라도 주고, 돈을 주고서라도. 데이트할 때 돈이 많이 든다고요? 근데 데이트 하는 거하고 그 돈 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아, 다르죠. 돈 주고 하는 건 아무 감정 없이 하는 거고, 데이트 하는 거는 서로 좋아하는 감정으로 하는 거지만, 그 느낌이 다르죠. 서로 좋아하는 감정. 그러니까 서울 가서 용산역 가서 다시 기차를 타셔야 되는데 서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콜택시가 여기는 경기도라고 안 된다니까. 지방에 사는 장애인들은 이동할 방법이 없네. 불공정해 진짜. 억울하면 서울에서 살아야죠. 지방에서 살 거면 아예 나오지 말고. 여기 용산역 주변이야. 분위기 좋은데요? 아저씨 또 언제 오실 거예요? 똑바로 운전이 하려면 천천히.
하다고요? 자기네들 사지가 만드니까 죽이고 다 죽이고 우리가 자기네들은 씨발 뭐야 그러면요, 아저씨, 지난번 저희 집에서 아저씨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총각딱지 떼는 거였는데 이제 포기하셨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호기심도 없어져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도 없어지셨다고요? 그래.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하고 있지. 진짜고 그러면 못 들리지. 근데 이제 그 성매매 특별 방지법이 발동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 이제 돈을 주고 여자를 사는 거는 불법이에요. 이거 그 저희 잘못하면 성매매 알선으로 잡혀갈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래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좀 용감하시다. 잡혀 들어가도 상관없겠어요? 아저씨, 좀만 참았다가요.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하시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물론 그러고 싶으면 똑같이 간절하지만 이제 내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 언제 또 기다려도 이제 오지 않을 거야. 내가 나타나지 않을 내 틀렸고 말고 오늘 저기 여자한테 동급은 주기가 아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동동 내가 한번 태어나가지고 죽으면 또 언제 태어날지도 몰라.
손톱해가지고 진짜 억울하다 왜? 그래도 조금씩 좀 때려보고 싶어가지고 좀 때려보고 싶어서 마음을 되겠습니다.
쉬다가 길가에 핀꽃 보며 하늘에 기도합니다. 하루가 끝나버린 어두운 밤에도 외로운 여행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깊은 어둠 속에 한없는 기다림이 오늘은 아픕니다. 눈물에 띄워 보낸 꽃잎은 하늘로 갔을까요? 언제나 내 손만을 하늘에 잘 전했을까요? 내게 아주 오래된 소망 하나를 꽃잎에 고이 담아 강물에 띄웁니다. 흘러가는 꽃잎은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그만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루가 끝나버린 어두운 밤에도 외로운 내 여행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깊은 어둠 속에 한없는 기다림이 오늘은 아픕니다. 물에 띄워 보낸 꽃잎은 하늘로 갔을까요? 간절한 내 손만을 하늘에 잘 전했을까요? 여행이 끝나는 내게도 꽃길을 내려줄까요? 내 오래 작은 소망 사랑이 내게 보여